오늘 세미나는 제가 몇 달 동안 진행했던 업무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포렉스다 쪽에서 프리 RTOS 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텔레틱스의 탑스트 VCP용 SDK를 통한 프리 RTOS 엿보기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일단은 깊은 내용은 없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이쪽 SDK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쪽 보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일단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탑스트 VCP 보드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SDK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일단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탑스트 VCP라고 할 때, 탑스트는 이게 지금 보니까 회사 이름인 것도 같아요. 저기가 이제 이쪽에서 저기는 Total Open Platform for System Development and Training이라고 되어 있고, VCP는 Vehicle Control Process라고 일단은 이렇게 약어가 되어 있는 거고, 이 탑스트 VCP는 32비트 MCU 보드고요. 일단은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용으로 일단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활용해서는 대부분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차량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가 정하는 거는, 제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운행을 할 때 계기판을 안 보고 그냥 앞에를 봐도 유리창에 지금 시속이 어느 정도고 내비게이션하고 연계해가지고 조금씩 정보들을 유리창에 보여주거든요. 요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인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 IoT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할 때 이 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드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왼쪽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암 코텍스 R5F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메모리 쪽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장치들도 일단 연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얘네 보면은 이제 메인 프로세서가 TCC7045, 그러니까 제가 받은 보드가 이제 TCC7045라고 하는 SoC가 들어가 있는 보드를 받았고요. 이 보드, 이 SoC에 사용된 CPU가 암 코텍스 R5F, 최대 이제 300MHz까지 동작할 수 있는 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3메가가 들어가 있고, 램이 512KB 가 있고, 그리고 USB로는 C타입 한 채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인터페이스로는 CAN, UAR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표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몇 개만 했고, 굉장히 많은 그 주변 장치들을 달려 있습니다, 실제. 코텍스 R5하고 주변 장치들 간의 이렇게 연결을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이쪽 코텍스 R5하고 이제 디버그 서브 시스템하고 일단은 연결하기 위한 디버그 억세스 포트 DAP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인터럽트 컨트롤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악시 통해 가지고 이쪽에 이제 주변 장치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메모리 쪽, 그리고 이쪽에 CPU 컨피그레이션을 담당해주는 이쪽에 코텍스 R5 CFG 컨피그레이션 블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6개의 주변 블럭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칩의 그 내부 메모리 컨트롤러를 보면은 부트롬이 8K 부트롬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512KB 인터널 SRAM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16K 그 백업 램이 있고, 그리고 인베디드 플래시 메모리가 3메가짜리하고 256KB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퍼 같은 경우는 부트로더를
따로 쓰지는 않는데 그 과정에서 걔가 이제 처음에 리셋하면서 부팅하는 과정에서 부트로더가 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8K 바이트 홀드부트 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이게 있는지는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원이 들어갔을 때 부트로더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가 이제 클락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을 다 해주고 나서 실제 스타트 코드로 넘어가게 해주는 놈이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몰래는 아니고 저도 이게 어떤 놈이 그 동작을 해주는지를 몰랐었는데 그때 텔레칩스랑 오프라인 미팅 가서 그때 알게 됐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이제 이쪽 7045에서 많은 칩들하고 뭐 주변 장치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베이스 어드레스를 정의하는 테이블이고요. 저기가 바뀌었네요.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제가 토요일 날 준비할 때는 이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넣느라고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어서 지금 들어간 걸 지금 모르고 그냥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SDK가 이제 크게 이제 샘플 어플리케이션 쪽하고 이게 이제 그 시스템 어댑테이션 지금 얘네들이 저기 할 때는 여기는 어댑테이션 레이어라고 했는데 그 소스에는 abstraction 레이어라고 일단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댑테이션 레이어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 밑에 이제 실제 OS 존재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있고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 어댑테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실제 커널 쪽에 그러니까 OS 쪽에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일단은 이쪽에 있는 펑션 콜을 써서 이쪽에 그 프리 RTOS 쪽 뭔가를 이용을 하고 샘플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쪽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쪽에서 걸어놓은 펑션 콜 함수들을 콜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제공되는 SDK를 보면은 크게 이제 빌드 그리고 소스, 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이쪽 빌드는 실제 이제 바이너리를 만드는 롬 파일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스는 뭐 여기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드라이버나 뭐 코어 그러니까 OS 쪽 그러니까 이 코어 쪽이 아마 이제 그 인터럽트 벡터나 벡터 테이블이나 실제 리셋 걸렸을 때 스타트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여기 얘기했던 이제 그 시스템의 어댑테이션 레이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툴은 이거는 실제 롬 파일이 만들고 나서 실제 롬에다 푸딩할 때 사용하는 툴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빌드 디렉토리에 일단 트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컴파일러를 GCC 말고 다른 것도 사용하는데 일단은 이쪽 SDK에 제공하는 거는 GCC만 제공하고 그리고 그 메이크 유틸리티라고 해서 실제 그 롬 파일을 만들기 위한 유틸리티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GCC 디렉토리 밑에 보면은 이제 이게 SOC가 어떤 거냐 7045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512K 바이트 그 SRAM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데 요것도 이제 그 링커 디스크립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링커 디스크립터가 512.ld가 있고 512 언더바 with preload.ld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512.ld는 아까 이제 그 부트롬에서 클락까지 컨피그레이션을 해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부트롬에서 해준 컨피그레이션을 안 따르고 내가 다른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이 보드를 운영하겠다 하면은 그 프리로드라고 하는 그쪽 부분을 수정을 해서 실제 프리로드를 디파인 하면은 그 처음에 전원이 켜졌을 때 이렇게 가다가 프리로드 하는 부분을 콜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클락이나 이런 부분을 일단은 설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제공 자체도 일단은 프리로드 할 수 있는 버전과 그냥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그 부트롬 쪽에서 설정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쓰는 그 두 개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여기 있는 make 이미지 mk 이미지.쉘하고 make rom 이미지.쉘이 있네. mk 이미지.쉘은 실제 그 소스 코드들을 이용해서 바이너리를 만드는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고, mk rom.쉘은 만들어진 그 바이너리를 가지고 롬에 휴징하기 위한 그 퓨징 파일을 만들 때 쓰는 그 스크립트고요. 이쪽에 실제 그 롬 파일을 만들 때는, 롬 파일을 생성할 때는 그, 그, 그 메이크 유틸리티 안에 프리빌트 돼 있는 일단 hsm.bin하고 updater.rom 요거에 아까 그 이미지 바이너리를 가지고 이미지 만들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archive underbar firmware.rom 요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프리빌트 된 거 2개 하고 내가 만든 펌웨어 요 3개를 가지고 롬 파일을 만드는데, 이게 그 붙어 있는 그 플래시 용량에 따라서 1메가, 2메가, 3메가, 4메가 이 4가지를 다 만들어 주고요. 이게 실제 바이너리 사이즈가 커지면 뭐 1메가짜리는 못 만들 수도 있고 2, 3, 4메가짜리만 만들 수도 있고 이 경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가 저기 했었던 거는 7045는 거기 이제 3메가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요 3메가짜리 롬 파일을 가지고 퓨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BSP 개발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링커 디스크립터 파일을 가지고 실제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쓸지 그걸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 프리로드를 사용하지 않는 링커 디스크립터 파일 그쪽에서 제공한 거고요. 실제 그 뭐 SRAM의 0번지부터 해가지고 문제라고 여기 이제 스택 영역 일단 디파인해서 쓰고, 그 다음에 펜, 그 차량 관련해가지고 이쪽 쓰고, 그 다음에 NCRAM 쪽은 이제 그 캐시 쪽도 이쪽 영역을 정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이제 링커 디스크립터 파일에 리맵 영역을 정의를 해놨는데, 이 어드레스를 정해줬고, 이 리맵은 실제 메모리가 이제 따로 존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롬 파일을 만들어서 롬을 퓨징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이제 전원이 딱 들어가면 아까 부트롬에서 그 뭐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뭐 클락이나 이런 쪽 컨피그레이션도 잡지만 실제 맨 처음에 하는 게 얘가 그 슬라이드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스위치를 확인해서 내가 이제 펌웨어를 퓨징하기 위한 펌웨어 다운로드로 되어 있으면 그 펌웨어 다운로드 모드로 동작을 하고, 노멀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돼 있으면 얘가 그 외부 프레시에서부터 실제 코드들을 읽어서 이쪽 리맵 영역에다가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뭐 컨피그레이션 다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실제 코드가 스타트하는 그쪽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실제 리맵 이쪽부터 이제 해서 이제 동작을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처음 리맵이라는 거를 해봤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롬 파일을 아까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3메가 롬 파일을 만들어질 때는 맨 왼쪽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롬 파일을 처음에 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다 제가 이거를 다 까본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update.rom, hsm.bin,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 archive firmware.rom 요 3개 파일이 이쪽 롬 파일에 이런 식으로 배치됩니다. 일단은 hsm.bin 요게 2카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2카피 넣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하나 깨지면 그 백업용으로 하나 더 넣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정 거리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펌웨어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업데이터 롬 파일이 들어가는데, 이 HSM.b는 얘는 이제 하드웨어 시큐리티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코텍스 M0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는 그냥 펌웨어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R5 펌웨어.롬 요 부분이 실제 우리가 주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 만들어서 사용시킬 코텍스 R5F에서 사용할 코드형이고요. 그리고 업데이터.롬은 처음에 저는 이게 부트롬에서 하는 역할을 얘가 하나 싶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얘기 들은 게 이제 부트롬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얘는 실제 이게 퓨징돼서 사용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 코드들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업데이터.롬 이쪽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롬 파일을 업데이트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뭐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일단은 SDK에서 이제 소스 코드 부분을 보면은 소스 코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드라이버, 샘플,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쪽,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 OS 쪽, 쌀 이렇게 돼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드라이버에는 HSM, 린, SWL 이렇게 있는데 HSM 이쪽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은 암 코텍스 M0 이쪽에서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거 AS나 뭐 K 뭐 이런 쪽을 담당해주는 이쪽 코드고요. 그리고 린은 뭐 정확하게 이렇다고 얘기 듣지는 못했지만 로컬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쪽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데 쓰는 것 같고, SWL은 3D 서포트 벡터 머신 해가지고 실제 차에 내비게이션 이제 뭐 3D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이쪽에서 봐도 특별한 적은 없고요. 린 쪽은 코드를 보면은 UART 쪽으로 해가지고 UART 통신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뭔가 통신을 해서 이제 로컬 망으로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SW에도 이게 뭔지 제가 몰라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몰랐는데 이 인공지능 쪽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무튼 SDK의 샘플 어플리케이션 쪽을 보면은 예, 거의 안 쓰는 옛날 알고리즘이라고. 지금 뭐 아이퍼프도 있고 아이들 쪽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샘플 어플리케이션들이 일단은 이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 쪽에 보면 코어 쪽에는 이제 GCC, GHC, 근데 컴파일러 이제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GCC 쪽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놓고 GHC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환경 자체는 오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파일은 확장자만 좀 다르고 뭐 저기 하는데 똑같은 동작을 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타트업.s 파일 이쪽 어셈블리 코드가 일단은 앞부분이 거의 앞부분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벡터.s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쪽 이미지인데, 이쪽에 벡터.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벡터 테이블 하는 거고, 이거가 실제 0번 어드레스 쪽에 일단은 붙여서 실제 얘가 뭐 리셋이 걸렸을 때는 0번으로 켜서 뭐 풀리면서 얘가 이제 리셋 핸들러에서 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그다음 뭐 저기는 뭐 익세션 undefined instruction이 떴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냥 벡터 테이블을 맨 앞에 등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이쪽 벡터.s에 디파인을 해놓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리셋이 풀린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이쪽 스타트업.s에 이렇게 뭐 그쪽에 일단은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그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얘기 듣는 거로는 우리 보고 뭘 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GCC를 쓴다 그랬더니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GHC 이쪽 부분을 쓰는 이유가 인증 관련해 가지고 이 GHC를 써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얘기만 듣고 더 깊게 뭐 제가 파고 뭐 이러진 않았는데 인증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GCC보다는 GHC를 써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계시면 뭐 다음에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소스 쪽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 보면 뭐 ADC, 뭐 CAN, 클락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그 부분이 디바이스에 대한 그 드라이버 코드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뭐 클락 쪽하고 그 인터럽트, GPIO, 그다음에 MPU, 타이머, UART 쪽 이쪽 부분을 참조해서 제퍼 쪽에 포팅을 했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타이머 그 다른 그 코텍스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타이머가 내부에 갖고 있을 건데 R5F는 타이머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달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머가 없으면 이쪽에 이제 그 커널 쪽 빌드하면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타이머를 내가 갖다 쓰고 이 타이머에서는 어차피 인터럽트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GIC 쓰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전원 3.3V를 얘가 이제 중간에 초기화하면서 리셋이 풀리면서 이제 초기화하면서 얘가 중간에 3.3V를 이네이블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GPIO 쪽 갖다 쓰고 그리고 클락도 따로 써야 되니까 무조건 써야 되니까 뭐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리얼 포트로 뭔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UART 그래서 일단은 최소로 필요한 게 이 정도 필요해서 그리고 이제 MPU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우리가 MMU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 MPU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MPU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얘 메모리 어드레스에 대한 그러니까 메모리 어드레스에 대해서 디파인 하면서 이 어드레스는 어떤 거고 얘가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들을 다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MPU에 그쪽에 디파인되어 있지 않은 어드레스는 접근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요번에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왔다 갔다 뭐 하면서 뭘 작업을 하다가 하나 집어넣는 걸 놓쳤거든요. 놓치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부분 당연히 접근해야 되는 건데 접근이 안 돼서 이상하다고 이제 트레이스 32 갖고 하는데 접근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이라고 돼 있고요. 실제 여기에 디파인 돼 있는 것만 여기에 이 어드레스는 어떤 스타일의 어드레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게 있고 그냥 리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캐시를 만약에 캐시 영역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특징들을 다 정의를 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메모리 접근을 허락하거나 아니면 뭐 못하게 막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것도 실제 그 개발할 때 MPU를 쓰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컴포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OS 쪽을 보시면 그 프리 RTOS 쪽 커널하고 그 이쪽에 이제 플러스 TCP 쪽 이쪽이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이쪽에 프리 RTOS를 쓰지 않고 제퍼 RTOS를 썼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일부만 좀 보긴 했는데 거의
제가 이쪽은 참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구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뭐 FreeRTOS 쪽에 뭐 리스트, 큐, 그리고 뭐 버퍼 쪽으로 타스크, 타이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더넷 그 스택, TCP, UDP 이쪽까지는 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쌀이 그 뭐 시스템 그 얘네들 여기에 뭐 어디에 보면 이쪽 소스에는 abstraction layer라고 돼 있고, 그 그쪽 텔레칩스에서 받은 그 문서에는 adaptation layer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실제 여기에 보면은 그 만약에 mem카피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펑션 콜을 얘가 이렇게 달아줘서 그 함수를 통해서 일단은 뭐 엠카피를 하든 엠셋을 하든 뭘 하든 다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쪽하고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드러내고 그냥 그 엠카피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동작하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코드를 간단하게 스타트 업점S 이쪽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처음에 전원이 들어가면 맨 처음에 실제 동작하는 놈은 부트롬에서 동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까지 다 끝내놓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코드도 없고,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서 얘가 해준다까지만 그냥 알면 되고, 실제 우리가 이제 건들 수 있는 펌웨어 코드는 시작이 여기 리셋 후에 여기 스타트업.s 여기부터니까 요걸 보면은 맨 처음에 레지스터 값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MRC 명령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스 아이디 레지스터 값 읽어가지고 이게 R5F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R5F가 아니면 이게 거기 이제 뭐 WFI 루프라고 하는 데 가서 그냥 거기서 무한 루프 돌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슈퍼바이저 컨트롤 모드로 일단 설정하고 그 IRQ하고 FIQ를 비활성화시킵니다. 이게 인터럽트나 이게 인터럽트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더 크리티컬한 거에 대해서는 FIQ라고 해가지고 폴트 뭐 정지 아무튼 이쪽에 대한 게 이제 두 개가 일단은 따로 동작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활성화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컨피그레이션을 따로 하고 싶다면은 프리로드 함수 이쪽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내가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거를 뭐 내가 조정을 해서 이쪽에 대한 프리로드 온냄 이거를 디파인을 걸어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프리로드를 할 것 같으면 프리로드를 하고, 프리로드 잡을 하고, 아니 이쪽 갔다 와서 프리로드 잡을 호출하여 추가 작업을 그러니까 프리로더 하고 그다음에 추가 작업을 일단은 수행하고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스택 셋업을 하고,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 일단은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MPO 쪽을 디스able 시키고 그다음에 캐시 쪽 다 디스able 시키고, 그다음에 주변 장치 제어 레지스터를 일단은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iCache하고 dcache에 대해서 인밸리데이트 하고, 그다음에 그, 그 메모리 작업 동기화시키고, 그다음에 나서 이제 MPU 초기화 함수를 호출을 한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메모리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떻게 뭐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그 주변 장치 제어 레지스터를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분기 그 브랜치 프리딕션 관련해가지고 그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MPU하고
캐시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코드로 작성했을 때 뭐 만들어진 변수들 뭐 이런 것들 초기화해주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테이블, 아까 이제 벡터 테이블 벡터.s 이쪽에 있었던 그 부분들을 0번 어드레스로 일단은 0번 어드레스부터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그리고 그 프레시 메모리에 있는 벡터 테이블들을 SRAM으로 다 복사하고, 그 다음에 벡터 플로팅 포인터 유닛 초기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C 메인 함수로 분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메인.c 이쪽을 실제 우리가 짠 C 코드의 맨 처음 부분 호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 메인 함수에 가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쌀 이쪽 부분을 이제 초기화를 시키는데, 이쪽에서는 뭐 힙 초기화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함수들 일단 등록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이쪽에 뭐 캔 데모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쪽 관련된 거 뭐 하는데, 이쪽은 뭐 제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BSP 초기화를 하는데, BSP 초기화 BSP 프리 초기화 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커널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커널을 이렇게 부팅할 때도 보면은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먼저 살려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살려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살리는 부분은 이쪽에서는 이제 BSP 프리 이닛으로 해가지고 클락하고 인터럽트 PMU 쪽하고 이쪽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BSP 이네이블 시스파워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3.3V를 그때 이네이블 시켜서 그 보드에 있는 3.3V를 공급해서 다른 디바이스들이 살아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BSP 이닛을 동작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뭐 UART나 뭐 이런 디바이스들을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쓰는 코텍스 R5F하고 코텍스 M0 간에는 메일박스로 통신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일박스 관련된 것도 이쪽 부분에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메인 스타트 타스크를 생성하는데, 메인 스타트 타스크에서는 콘솔 타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타스크들을 생성을 해주고, 이 메인 스타트 타스크가 죽지 않고 계속 이제 5초 주기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를 로깅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쌀 OS 스타트 이쪽에서 실제 들어가 보면 이쪽에서는 이제 아이들 타스크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이 아이들 타스크는 이제 다른 타스크들이 할 일이 없을 때 걔가 돌면서 뭐 이런저런 뭐 메모리 정리도 해주고 뭐 아마 이런 동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타스크들 살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타스크까지 살리면 이제 그 타스크들이 어차피 돌면서 이제 스케줄러가 알아서 이제 타스크들 스케줄링 해가면서 일단은 동작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 RTOS에 대해서 사실은 별 얘기는 없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했다는 것만 보시면 혹시 우리가 다음 뭔가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일단은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